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경제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돌입하면서 다우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서 1993년 이래의 최고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9.4%일까요? 얼마 전에 9.3% 정도 반등한 적이 있기는 한데 9.4% 반등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미국 차트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저께 다우지수 산업지수가 11.3%네요. 11.3%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어마어마한 상승. 갭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종가까지 이렇게 말아 올리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쉐보론이 배당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 또한 그 보잉도 재정 기대감에 2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지금 S&P 500 지수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거의 종가가 고가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환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좀 냉정하게 시장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제 V자 반등을 원할 텐데요. 실제 이런 V자 반등은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2008년에서 9년으로 이어지는 그때의 어떤 그 금융위기 때에도 주가는 밑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보면 밑에 이렇게 잠깐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V자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일봉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약간 지금 꼬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를 조금 더 제가 이제 확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한 달치의 월봉이에요. 한 달, 이게 석 달, 약 석 달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금 미국 주식은 거의 뭐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정도 됐죠. 아직 그 바닥을 확인하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조금 2008년, 9년에 비해서 짧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즉 한 4개월 동안을 어떤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약간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지금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 봉이 하나가 1개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떨어지고 내려 올라오기까지, 떨어지는 데는 3개월, 옆으로 횡보하는 데는 4개월, 올라온 데는 10개월 이상이 걸린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대응하시지 말라. 제가 어저께 그 달고나 커피도 장중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시그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세계의 튼튼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우뚱하게 서지 않기 위해서는 3개 정도가 서 있어야, 4개 그 이상이 서 있으면 이제 원이 될수록 되게 안정화되는데, 최소한 3개 정도는 다리가 받침이 있어야 이렇게 기울지 않는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통화정책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일단은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도산을 막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변곡점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본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재정정책이라던가 또 통화정책도 역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탈리아에서 지금 확진자가 좀 잡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 보면 전체 여기 뭐 이렇게 코로나19 이틀째 감소세, 터널 끝 한 줄기 빛, 이런 어떤 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숫자를 보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게 뭐냐면 확진자 수가 광고들 엄청 많네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0명이 넘다가 6,000명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간 겁니다. 6,000명 밑으로. 그러니까 6,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뭐 책임자 보건정책 책임자 줄리오 갈렐라는 오늘은 최근에 행겼던 한 달 가운데 처음으로 긍정적인 날, 그러면서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 있다 라고 이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추세를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반등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봉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듯이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감성적인 뉴스보다 실질적인 코로나19의 그 확산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확산세를 살펴보면 이 확산세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차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19의 데이터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의 데이터 차트 추이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앞단으로 좀 당겨 볼게요. 앞단으로 당겨서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가 1월 21일 날 그 최초 세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10만 명을 돌파하는 데까지 10만 명을 돌파하는 데까지 약 한 45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때 이제 3월 5일 날 정도에 1월 20일 날 발견됐고 3월 5일까지 약 한 10만 명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는데 약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45일 기간이 걸렸던 확진자 수가 그러면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량으로 늘어날 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0만 명, 여기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날 때의 기간을 보면, 여기 10만 명에서 20만 명을 돌파할 때를 보면 약 한 15일 정도의 12일이군요. 12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명에서 10만 명까지
까지 약 45일이었는데 10만 명에서 20명까지는 12일이 걸렸고요. 그러면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가는데 단 4일이 걸립니다. 단 4일. 그리고 3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가는 데는 단 이틀. 이런 추세라면 10만 명이 늘어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후에는 뭐 12시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지속해서 확산세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최근에 CCD라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승객들이 모두 떠난 프린세스 크루즈호를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RNA,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가 약 17일 동안, 최대 17일 동안 생존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4일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7일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그 종교 행사가 하나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절, 2020년 부활절입니다. 2020년 부활절이 언제냐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12년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월 24일인가요? 3월 25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약 2주도 남지 않은 겁니다. 2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데 이 종교 모임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일인 이 부활절 4월 12일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듭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부활절 관련 그 멘트를 했는데, 4월 12일 날 부활절에서 종교 행사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뭐 그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어떤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독감이라던가 또 자동차 사고라든가 뭐 독감으로 인해서 뭐 한 6,000명을 연간 6,000명을 잃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돌리려는 발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역시 이 사태가 어떤 그 안정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세가 어떤 변곡점을 지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정이라던가 또한 재정정책이라던가 통화정책 역시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09년도에도 바닥을 통과하기까지는 약 5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전진하자 뭐 등의 이런 선동적인 구호에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드디어 그 올림픽 관련해서 그 연기를, 일본 올림픽 이제 연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내년에 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일본의 확진자 수가 약 한 800명 정도로 접히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데이터를 믿으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본의 이제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는 그래도 좀 늘었네요. 1200명. 1200명은 좀 늘었네요. 이렇게 일본의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게 굉장히 뉴스로 뜬 것 같은데, 트럼프 진단 키트, 벌써 뭐 이게 뜨네요. 진단 키트를 치면 여기 보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어떤 의료 장비,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단 키트 업체로는 뭐 시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 솔젠트는 비상장 회사고요. EDGC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EGDC가 솔젠트의 어떤 그 수출 어떤 영향이라던가 이런 거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노믹트리라든가 미코바이오랜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지금 그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어려움을 당했고 전 세계로부터 약간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한 국가로 세계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또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청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청원을 했냐면,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기에 겪었으나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봉쇄 없이 폐쇄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극복 모범 사례로 인식하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을 협조했습니다. 이에 이제 제가 이제 청원 올린 내용이에요. 이에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개별 제품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호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크게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렸고요. 제가 올렸을 때 청원이 사실은 여기 한 명이었거든요. 저 한 명. 근데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벌써 동참을 하고 해주고 계시네요. 뭐 이게 그 청원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바이러스 사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어떤 질병 극복의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또한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적인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나아가서는 코로나19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꼭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했다 보기 좀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재정과 어떤 그 재정 정책과 그 통화 정책이 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변곡점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살아남으시는 분이 나중에 큰 돈을 법니다. 이성적 투자를 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자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